저희 병원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. 방부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전부 다 스프링클러를 갖춰 놔야 되고. 네, 안녕하세요. 이제 1부에 이어서 2부 정말로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죠. 뭐 아까 장민 원장님 1부에서 소개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건너뛰고 본격적인 질문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러면 좀 상세하게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. 입지, 이게 이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고 저랑도 마지막까지 어디다 하는 게 나을지 해서 할 건데 최종적으로는 어찌됐건 여기에 선택하셨어요? 왜? 그러니까 뭐 그게 지역적 측면도 그렇고 입지 정말로 이 상가도 그렇고 여기서도 또 고민하셨어요. 네. 왜 최종적으로 여기에 선택을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강주에서 이미 이전에도 이제 개원을 했었고요. 그리고 또 의사의 활동도 뭐 계속 해왔던 지역입니다. 근데 이제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어지지 못해서 다시 혼자서 독립하게 되었고요. 처음에는 마음의 심적인 상처가 커서 강주 지역은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고민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당시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다리 뼈를 무릎뼈 한 번, 골반뼈 한 번, 병원에 입원도 좀 장기간 했었고 그리고 수술도 2번이나 받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한 해였죠. 그래서 처음에는 개원 생각도 있었지만 차라리 이 기회에 좀 쉴까도 생각도 좀 했을 거예요. 의사는 계속 살다 보니까 잠시라도 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. 꼭 의사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생활을 계속 해오던 가장으로서 집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개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원을 결심을 하게 되었고 어느 지역을 선택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됐는데 나이도 이제 조금 있고 한 10년만 더 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는데 이왕 10년 정도 할 것 같으면 공기 좋고 바닷가 같은데 근처에 도시로 이사를 갈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. 자식들 컸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군데도 이렇게 저기 양수 받는 데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참 양도 하시는 원장님들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접했고요. 그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렇게 좀 안 됐구나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이거는 조금 너무 나한테 많이 부르는 거 아닌가 이런 경우도 좀 있었고 참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결국은 여러 군데를 아무리 봤지만 제가 쉬고 있는 동안 20년 동안 광주에서 알고 지냈던 환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언제 다시 개원할 거냐, 원장님 안 계셔서 갈 데가 없다, 이런 이야기들. 물론 이제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해주니까 이쪽을 다시 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여기 이 지역에 이제 강주라는 지역을 다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또 이제 여러 건물이 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였느냐. 네.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입지 상가를 선택할 때 가까운 선배님 건물이 있었어요. 거기는 이제 지금도 개원하고 계신 산부인과 건물인데 거기도 대로변에 있고 시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또 장점으로서는
건물세가 좀 지인 할인이 있어서 좀 저렴했고요. 그리고 근데 이제 대신에 약간 이제 지은 지 좀 오래됐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개원한 이 자리는 완전 대로변은 아닌데 유동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위치고 이 약간 단독 건물로 되어 있어서 어디서 봐도 잘 보이는 그런 위치적인 장점이 있는 것 반면에 아무래도 새 건물이고 하면서 약간 건물이 약간 마른 목골이에요. 모양도 좀 많이 크고. 네. 그래서 참 그리고 화장실도 아니 단계치. 화장실이 같은 층에 있지를 않았어요.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저희 환자분들은 수술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 같은 층에 화장실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었고, 그리고 또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외과가 개업을 해서 그 병실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소방 법규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. 이제 근데 이 건물 자체가 아주 큰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소방 시설이 제가 원했던 만큼 되지 않았죠. 이제 그런 단점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도 이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시인성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다른 건물이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는 약간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, 그래서 선뜻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참 돌아보면 참 선택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선배님 건물에 들어가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옆에 계시는 김 대표가 약간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자리가 훨씬 낫다고, 월세를 더 주더라도 훨씬 낫다고, 단점도 많지만 그 단점을 모든 것이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광고 효과가 있는 건물이다. 저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런 광고라는 데 대해서 약간 감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. 뭐 옛날 의사처럼 김 대표 판단이 더 정확했던 것 같고, 그래서 지금은 정말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 건물에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. 간판을 앞에 했는데 이 단독 건물에 저희 병원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. 정말 그게 광고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처음에 고민 되게 많이 하셨던 거 저도 알고 있고,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심이 있어서 절대 제가 뭔가 여기 엮여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권유를 잘 드렸던 것 같고, 결국은 최종 판단은 근데 원장님이 하신 거고, 원장님이 뭐 절로 가겠다, 난 싼 거로 가겠다라고 하면 글로 갔어야죠. 근데 이제 어찌됐건 제 권유를 받아 주셨고 잘 판단해 주셔서 어찌됐건 좀 좋게 빨리 잘 올라오는 것 같고요. 어찌됐건 결론은 원장님이 책임지고 원장님이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왜 이런 결론을 내셨는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했는데, 결국 최종 선택은 시인성에 대해서 제가 권고한 거로 받아들인 게 선택을 하신 주된 이유 같고, 거기에 뭐 맞는 것 같다. 저는 저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. 원장님보다는 제가 개원을 좀 더 많이 해봤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쭉 보잖아요. 보면서 요 정도의 위치에 요 정도의 간판은 요 정도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구나. 내가 경험이 좀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 자리가 봤을 때 저는 되게 제일 처음부터 그러니까 건물 모양 막 이런 거 접을 때 좀 아쉬웠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. 근데 이제 물론 뭐 저도 여기에 개원해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결과물에 대해서는 보증은 당연히 못하지만 결국은 봤을 때도 뭐 최근에 와서도 봤는데도 나쁘지는 않은 건 확실한 것 같고, 어찌됐건 뭐 최종 말씀드리고는 잘 선택하셨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네, 다행이고, 그래도 저도 항상 떨리거든요. 원장님들한테 제대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. 근데 어쨌든 결론은 나쁘지 않아서 또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두 번째
질문 이제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게 이제 자금은 혹시 어떻게 조달하셨어요? 왜냐면 이제 후배 의사들은 네. 어떻게 조달했는지 네.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네. 있는데 글쎄요, 이건 다 개인적으로 다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은데, 저도 처음에 개원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, 어떻게 보면 이제 동료 의사들은 이미 다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,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기억이 안 나죠? 기억이 안 나죠, 정말. 너무 오래된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다 바뀌었고 많이 바뀌었고, 개원 세미나라는 게 있더라고요. 전 처음에 잘 몰랐는데 한 6번 이상 간 것 같아요. 작년 한 해 동안 여기 개원하기 전에 할 때마다 뭐 비슷한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설명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재밌었어요.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연수 강좌 듣는 것처럼.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개원 세미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출부터 뭐 입지 뭐 그다음에 인테리어 뭐 장비 기구 뭐 약품 뭐 재무 뭐 이런 법률적인 것까지 노무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하는데 거기 이제 나왔던 그 은행 관계자들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이전에만 하더라도 개원을 하면은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그 시티은행 말씀드려도 되죠? 그럼 시티은행에서 그 이제 주로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철수하는 바람에 저가 개원할 때는 막혔어요. 대출 쪼일 때여가지고 한참 막혔는데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비슷한 영업하시는 분들 또 소개시켜 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지방 은행인데 그 지방 은행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지방 은행들도 그 지역에서만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사무소를 내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개원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고 그래서 다 이제 서류까지 다 구비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 지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거기 갈 일이 아무리 인터넷으로 핸드폰을 결제한다고 하더라도 갈 일이 분명히 생길 텐데 내가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이제 그러던 찰나에 결국은 이제 다른 대형은행에서 빌렸어요. 뭐 국민은행. 국민은행도 있습니까? 네네. 국민은행에서 잘 빌려주진 않아요. 지인 찬스구나. 네, 지인 찬스였던 것 같은데. 근데 그러니까 저 처음 들었어요. 보통은 하나은행, 그 다음에 요새 하나은행, 기업은행, 그 다음에 아까 지방의 경남, 부산 이렇게 네 군데거든요. 네. 닥터로서 가는 데가. 그렇군요. 정해져 있습니다. 네. 국민은행은 처음 들었어요 지금. 근데 저도 이제 우리은행 쪽에 오래 거래를 해서 그쪽에서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전혀 밑에 직원들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 아는 지인이 그 국민은행 모 지점에 지점장을 직접 소개시켜주고 그 지점장이 뭐 다 문제만 없으면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지인 찬스도 있구나. 일사천리로 어떻게 보면 진행됐습니다. 그래서 뭐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많은 돈은 빌리진 않았고요. 개원 자금의 한 일부 정도 그렇게 빌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새로운 사실이네. 지인 찬스로 빌릴 수 있구나. 그렇게 어차피 근데 한 달 걸리면 아시는 분들이 꼭 있으니까 그것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그렇죠. 이율도 좀 더 싸시게 받으셨을 맞아요. 거고 훨씬 절차도 좀 근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지인 찬스를 쓰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제가 직접 은행에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장님이 저희 집에 직접 와서 세게 받아가고 또 엄청 좋네. 대출은 제일 편하게 받으셨네요. 나 아직 결론적으로 얘기해요. 제일 쉽게 받으셨네요. 네, 맞아요. 지인 찬스는 나쁜 게 아니니까 꼭 그렇다고 무이자로 받는 거 아니죠? 그렇죠. 다 낼 거 다 내고서 받는 거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되게 좋은 정보인 것 같고요. 다음번 주제 인테리어입니다.
인테리어 약간 마음고생 하셨죠? 네. 인테리어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? 그 업체 선정부터 얘기해 주세요. 네. 이게 참 인테리어가 맞아요. 말이 많죠. 이게 네. 제일 마음 썩는 것 같아요. 대화할 때. 그 진행되는 과정은 둘째치고라도 처음에 제가 올해 1월 달에 이제 개원을 목표로 적어도 한 2달 이상 공사 기간이 걸리니까 그걸 이제 감안을 하고 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제 접촉을 했는데 뭐 한 2개 업체 그리고 또 뭐 한 세네 군데는 접촉을 해보는 게 낫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김 대표가 소개시켜준 업체도 한 군데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개원 박람회에서 만났던 그 인테리어 대표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개원하는 날짜랑 이게 다들 맞춰준다고 그러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. 연기되죠. 네,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도 이미 한 회사가 있으면 공사 구간이 여러 한 군데 4개 내지 한 6개 정도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하나가 끝나야 그쪽 팀이 다시 이제 이어져서 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무조건 그 며칠부터 할 수는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말 점점 미뤄집니다. 그게 이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울컥하는 네. 진짜 꼭 겹쳐 그게. 네. 한 2달 걸리는 공사 기간을 그 한겨울에 결국 6주 만에 여기가 이제 꾸려졌는데 개원하고 나서도 아직 공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또 진행했었어요. 네. 그래서 조금 길게 잡고 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참 근무를 우리가 임대를 하다 보면 이 공사 기간을 렌트 프리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꼭 인테리어 비용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개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월세까지 나가니까 원장 입장에서는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네. 그게 이제 그런 시기 조절하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인테리어 그 중에 이분들이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법적인 문제를 속속들여 다 알지는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법이 아주 까다로웠는데 어떤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은 그런 소방법에 대해서 좀 해박한 지식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예 전혀 딴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.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 어려웠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인테리어에서 어떻게 보면 다 해줄 줄 알았어요, 저는. 그러니까 좀 알고 있어요. 네, 공사뿐만 아니라 이 공사라고 생각하면 난방 우리가 또 추가 금액 그렇죠. 추가 금액도 그렇지만 난방 그 다음에 소방 시설 그리고 전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승합 문제, 전력 문제,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한꺼번에 한 대표한테 이렇게 일임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대기업에서 자기네 이렇게 부서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꾸미는 게 아니라 여러 한 군데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한다면은 거기서 늘 같이 손잡고 일하시던 소방업체가 있고 전기업체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도 각각 또 계약을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또 일일이 또 전화를 해서 그 조율을 해 가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생각보다
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소방법 한 번만. 네. 소방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네, 결국 그게 통과가 안 되면 개원을 못 하니까. 맞아요. 다른 거야 뭐 맞아요. 전력이 한번 끊기거나 이러면 되는데 소방법 그러니까 저도 뭐 조금 궁금하고 네. 소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네. 별도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네.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병실을 할 때 납병동만 할 건가 아니면 하루 입원을 체온을 시킬 건가. 입원을 시킬 건가 여기에 따라서 소방법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수술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그 입원을 필요한 의원급 병원급뿐만 아니라 의원급에서도 스프링클러 시설이 꼭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큰 건물이면은 대부분 돼 있어요. 대부분 돼 있는데 약간 작은 건물이거나 아니면 옛날 건물 그런 데는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하고 들어가야 돼요. 그렇죠. 근데 스프링클러가 간이 스프링클러가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병실이 있고 그 다음에 외래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병실에만 갖춰놓는 게 아니에요. 그 병원 의원 허가 받은 면적 전부 다 스프링클러를 갖춰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3층하고 4층을 쓰고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그 물 탱크를 갖춰야 되는데 물 탱크를 지역마다 조금 소방서가 틀려서 적용 기준이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허가 받을 때 각 층에 물 탱크가 별도로 갖춰야 됐습니다. 아 그래요? 네, 그래서 장소가 따로 또 필요해요. 인테리어 공간이 또 필요하게 됐던 거죠.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또 주인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되니까 주인은 스프링클러 없이 건물을 임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스프링클러 시설을 내가 갖춰 놓으면 또 이제 소방적인 점검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하니까 주인도 싫어하거든요. 병원을 유치하는 건 좋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적어도 한 3층 이상이나 이러면 구조대라고 불 났을 때 창을 깨고 내려가야 돼요. 쭉 매트리스처럼 던지는 이제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갖춰놔야 됩니다. 층마다. 그래서 저희도 그것도 갖춰놓고 그리고 이제 속복이라고 입원실이 있어요. 입원실이 있고 하는 이제 거기서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소방서에 연락이 가는 그런 전화도 한 따로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춰놓는 게 의원급에서 입원실이 있을 경우에 소방법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걸 통과를 못하면 결국 허가가 안 나요. 보고서 허가가 안 나니까 나중에 허가 내고 차후에 만들 수는 없고요. 계속 허가가 안 납니다. 아예. 네. 이게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또 차이가 크니까 뒤에 나면은 계속 연장의 인테리어 연장의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. 이것도 해야 돼, 이것도 해야 돼. 뭐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. 시간하고 돈이 그렇죠. 계속 깨지는 거라 미리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그게 또 따로 이제 비용도 들고 하니까. 그렇죠. 그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. 이게 1000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뭐 한 1, 200이면 그냥 하죠. 근데 이게 좀 짜증나는 상황이 막 2000, 3000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확 이제 짜증이 나지 이제. 장애인은 여기는 거의 안 걸렸죠. 네, 장애인은 안 걸렸습니다. 이 건물 자체가 장애인 시설 그 설치할 의무는 없는 면적이었어요. 그것도 잘 봐야 되는 게 한 건물에 이제 그 병원 의원의 그 일정 규모가 이상이 되면 장애인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장애인 시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물도 되게 많고 계약할 때 그거를 안 쓰셨다가 의원으로 허가가 안 되면 파기한다 이런 거를 안 쓰셨다가 다 물고서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거든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소방법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두 가지는 꼭 들어가기 전에 잘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전문가한테 한번 상담 받으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.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해야 좀 마음고생 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를 알려주셨어요. 일단 한번 조금 더 끊고서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진행하겠습니다. 네.